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3천여 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전화를 통한 능동 감시를 잠복 기간인 14일 동안 진행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격리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인류를 위협했던 사스와 메르스, 또 최근의 신종 코로나 등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전자 변이가 잘 일어나 신종이나 변종이 계속 출현하고 치료제 개발이 힘들어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경도 인지장애나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초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수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을 포함해 모두 3천여 명이 대상자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우한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자 질병관리본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시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지난 13일부터 27일 사이에 우한을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로 한국인과 중국인 등 3천여 명입니다. 우한에서 한국으로 직접 들어온 사람은 물론 우한을 출발해 다른 곳을 경유해 입국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재까지 출입국 기록 등으로 파악된 우한 공항에서의 입국자는 총 3,023명입니다.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일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전화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상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매일 정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능동 감시를 잠복 기간인 14일 동안 계속하게 됩니다. 모니터 도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 이송해 격리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외국인은 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체류자의 경우 경찰청 등과 협조해 추적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을 다녀온 사람 가운데 콧물이나 미열 등 가벼운 증상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 100여 명은 우선 검사 대상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판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감염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는 곧 나올 예정인데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미 올해부터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감염병을 1급에서 4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데 1급 감염병으로는 에볼라, 사스, 메르스, 신종 인플루엔자 등 17쪽이 지정돼 있습니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 전파력이나 감염 경로 등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관계로 분류체계상 신종 감염병 증후군에 포함돼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인이 1급 감염병 발병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도 비상입니다.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경기도 평택시에선 모든 어린이집이 휴원을 결정했고 외국 학생들이 몰리는 대학 한국어 학당도 휴강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들로 붐볐을 어린이집 놀이터가 텅 비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 번째 확진 환자가 평택시 거주자로 확인되면서 관내 어린이집 400여 곳에 임시 휴원 조처가 내려진 겁니다. 유치원 100여 곳도 뒤따라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언제까지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휴원을? 이번 주 금요일이요. 그것 태양 경우는 다 등원했습니다. 굳게 잠긴 강의동 문 위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대학교 한국어 학당이 휴강에 들어간 겁니다. 유학생 가운데 중국 출신이 많은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조처입니다.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우한 지역 방문자가 얼마나 됐는지는 저희도 추산이 어렵고요. 강의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유학생들 걱정도 늘었습니다. We have not heard anything from the school or anything, so we don't know. We have a placement test here tomorrow, so they haven't said anything. 방학에 한국어 학당 휴교까지 겹쳐 캠퍼스는 대체로 한산합니다. 하지만 학생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긴장감 높은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방학에도 도서관 등 교내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한국인 대학생들도 덩달아 싱숭생숭해졌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관리를 잘해도 옆 사람이 만약에 이제 안 좋은 병에 걸리면은 이제 다 같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어서 지금은 임시 조처에 그치지만 사태가 길어질 경우 추가적인 학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서는 최근 사흘 동안 마스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이윤재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의 한 약국,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문 밖까지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사람들 틈을 뚫고 나오는 남성 손에는 검은색 봉지 한가득 마스크가 담겼습니다. 대구 동성로,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까맣거나 하얀 마스크를 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겁니다. 최근에 우한 폐병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좀 걱정이 돼가지고 또 혹시 모르니까 잠재하고 있는 사람이 와서 또 대구에서 있다가 발병할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에는 빈 곳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준다는 마스크는 자취를 감췄고 그나마 남은 제품도 바닥을 보입니다. 알코올 손소독제 역시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동났고 손 세정제도 불티난 듯 팔립니다.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한 대형마트 마스크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배 넘게 늘었고 손 세정제 매출도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비슷한 기간 편의점에서도 마스크와 손 세정제 같은 개인 위생용품 매출이 5배 넘게 늘었습니다. 답답해서 착용을 좀 안 하는 편인데 요즘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감 이런 게 또 유행이고 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 건강도 좀 염려가 되고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 위생용품 수요는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지난 2003년 사스부터 2015년 메르스, 또 최근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는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인데요. 원래 감기와 같은 가벼운 증상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됐을까요? 이선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두 7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알려졌지만 세계 바이러스가 큰 문제가 됐습니다. 먼저 2003년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77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사스 바이러스, 2015년 한국에서만 3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 바이러스, 그리고 최근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DNA를 게놈으로 가진 것과 달리 RNA를 게놈으로 가졌습니다. RNA는 분자 구조적으로 DNA보다 불안정해 유전자 변이가 더 잘 일어납니다. 즉, 원래는 감기와 같은 가벼운 증상만 일으키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전자 변이를 거쳐 더 독한 바이러스로 진화한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바이러스와 유전적으로 70% 이상, 메르스 바이러스와 50% 정도 일치합니다. D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교정 기작이 있는 반면에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교정 기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정 기작이 없어가지고 잘못 끼어 들어간 애들이 계속 그 상태로 갖게 되고 새로운 신종이나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그런 지작을 갖게 되죠. 유전자 변이가 잘 일어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들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개발도 어렵습니다. 치료제를 개발해도 곧 바이러스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치료제를 무력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약사들이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도 전염병을 키우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전 세계로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송환될 교민들은 정부가 2주 동안 임시 생활시설에서 보호할 예정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정부 시설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지역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최종 격리 장소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상군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송환될 교민들의 격리 장소로 일부 언론이 거론한 곳은 충남 천안에 있는 정부 시설 2곳입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교민들의 국내 송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당 시설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시설을 아직 특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임시생활시설로는 관계부처 간 검토를 거쳐 공무원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예정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건 정부 발표에 앞서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시작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들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우한 교민의 천안 격리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충청남도도 앞서 교민들이 머물 임시생활시설로 천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우려의 뜻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국가가 정하고 하는 것이라면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야 된다는 원칙은 맞되 우리 지역에 2곳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있는 것에 대한 지역의 우려와 염려는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정부는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교민은 중국에서 전세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공항과의 이동거리와 수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주민 생활 반경과 떨어진 국가 운영시설을 낙점해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중국 연구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상인의 세포에서 배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로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는 실체가 확인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사 연구팀은 우한 폐렴으로 진단된 환자 3명에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추출하고 이를 정상인에게서 얻은 호흡기 세포에 접종해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바이러스 배양 후 96시간이 지나자 정상인 호흡기 세포에 구조적, 생화학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배양한 바이러스가 박쥐 유래 사스 유사 코로나 바이러스와 86.9% 일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더 규명해야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서해 남부 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영동과 남부지방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동풍이 부는 강원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눈이 더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강풍이 불고 해상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9도로 어제와 비슷해 춥지 않겠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우울이나 초조 등 신경정신행동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나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이기정 기자입니다. 겨울철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 신경정신행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초미세먼지가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가천대 길병원 정신의학과와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등이 인지장애 환자와 보호자 6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입방미터당 8.3 마이크로그램을 증가할 경우 환자들의 신경정신행동 증상은 16.7% 악화됐고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엔
40.7%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초미세먼지가 인지장애와 정신장애의 위험을 키울 개연성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신경정신행동 증상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미세먼지가 내과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이나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들 그리고 이제 치매 노인들에게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형 치매 행동 평가 척도를 이용해 조사된 이번 연구는 세계적 저널인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최신호에 게재됐습니다. 연구진은 치매에 대한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기억력 개선제 복용, 혈관 관리 등과 함께 초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서울시 물재생센터 4곳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2035년까지 중랑, 난지, 서남, 탄천 물재생센터에 국내 최대 규모인 총 180메가와트급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환상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1조 800억 원의 사업비는 민간 도시가스 사업자가 모두 투자하고 민간 사업자는 연료전지 등 시설물 설치와 운영 관리를 맡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환상막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 등 바이오가스를 수소 연료전지 연료로 활용합니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38만 세대에 공급할 전력과 8만 세대에 쓰일 열에너지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연간 온실가스 37만 6천여 톤과 대기오염 물질 1만 7천여 톤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기억하십니까? 모두 건물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냈었는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스프링클러와 방화 셔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모두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친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약 2달 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화재는 달랐습니다.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해 인명피해 없이 약 2시간 만에 화재가 진압됐습니다. 이렇게 화재 예방과 진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소방 점검 대상 건물이 21만 곳이 넘어 전부 파악하는 데 좋기 10년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오는 3월부터 사물 인터넷 IoT를 활용해 실시간 관리합니다. 우선 관공서와 병원, 학교, 대형 건물 등 700여 곳이 대상입니다. 화재가 감지되면 소방서 상황실에도 거의 동시에 경고음이 울립니다. 평소에는 건물 소방시설이 꺼져 있거나 고장 나진 않았는지 초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개월간 8개 건물을 상대로 시범 운영한 결과 소방시설 오작동이 33%, 고장은 80%가 줄었습니다. 관련 법을 개정해서 이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자. 이것이 저희의 계획이고요. 서울시는 매년 5만 곳씩 5년 안에 시내 모든 소방점검 대상 건물에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사십춘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40대의 두 번째 청춘에 들어선다는 뜻에서 청춘의 상징인 사춘기에 빗대 표현한 말인데요. 최근에는 자기 자신을 가꾸고 젊게 생활하는 40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마흔의 심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